안녕하세요. 오늘 오랜만에 이제 아침에 화창한 날씨네요. 오늘 약관, 보통약관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통약관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납입면제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기본적인 게 2대 납입면제, 질병, 상해, 후유장애 80% 이상, 그 다음에 암, 뇌, 심, 이게 이제 포함되면 5대 납입면제, 거기에 말기 폐질환, 말기 간경화, 말기 신부전증이 포함되면 8대 납입면제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진단을 받을 경우에는 납입면제가 된다. 그리고 갱신형인 경우에는 갱신 기간이 끝나면 납입면제에 효력이 상실해서 다시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고, 최근에 보험사에서 갱신형이지만 고급형이라고 해서 납입면제가 되더라도 갱신형 납입면제가 되었을 경우 갱신형이라도 보험료를 다시 납부하지 않는 그러한 그 고급형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하시고, 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죠. 고의라든지 뭐 계약자 피보험자가 고의로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거나 또 출산에 관련된 것들, 하지만 출산에 관련된 것들은 보상하는 담보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위험한 취미들 이런 것들도 보상하지 않고, 특히 선박 승무원은 배에 타고 있는 동안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지급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보험금의 지급 절차는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고, 만약에 그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그리고 아래 소송이라든지 분쟁조정 신청 같은 경우에는 기한을 조금 더 연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가지급금이라는 거는, 가지급 보험금이라는 거는 보험금을 일부를 뭐 한 50% 상당의 추정되는 지급으로 추정되는 보험료의 50% 정도 상당액을 지급한다. 먼저 지급하는 것을 가지급 보험금이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계약 전 알려야 될 의무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진단 계약의 경우에는 건강 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 고지 의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청약서 상형에 나와 있는 알릴 의무라는 것은 상법상 고지 의무와 같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을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손보는 이제 이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생보는 가입 금액이 좀 많거나 이럴 경우에는 진단이 나가죠. 간호사가 나가서 피를 뽑거나 엑스레이 검사를 하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검사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고객이 갖고 있는 병원에서 받은 건강검진에 대한 그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이거를 진단을 대신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관련 법규 상법 제 651조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보험 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실로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여기서 보험자는 보험회사입니다.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하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는 그러지 아니한다.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상법 제 651조가 어떤 거냐면, 자, 고객이,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고지를 뭐 일부러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속이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고객이 우리한테 이제 얘기를, 똑같은 얘기지만 안 했을 경우에 저희는 이제 모르고 넘어갈 경우도 있잖아요. 아니면 보험이 전혀 없는데 자동 승인이 나서 저희는 뭐 고객도 본인 없다라고 해가지고 지나갔는데, 요게 3년이 지나서 계약을 체결하고 3년이 지나서 고객이 만약에 청구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기왕력이 있거나 이랬다. 그러면 3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입하고 3년 이내는 청구 안 하면 돼.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상법상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가 고지사항을 위반하는 걸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달 7월 21일 날 알았는데 그거를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8월 22일이 됐어요. 한 달이 지났죠. 그런 경우에도 해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계약은 계속 유효하면서 고지의 의무를 위반했을지라도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정리하면 상법에 나와 있는 고지의 의무 위반이라는 게 우리가 알릴 사항이다. 계약 전 알릴 의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법적인 효력이 있다. 그래서 보험사는 고객이 이 계약을 체결할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계약을 그 고지 의무 위반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고지사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개월 내에 해지할 수 있는데 1개월이 지나면 결국은 해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계약 전 알릴 의무는 법적인 상법의 고지 의무와 같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16조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된다.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현재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현재 직업을 그만둔 경우, 이런 경우에 꼭 말씀을 변경한 거는 고지를 하셔야 되고요. 자, 부가 설명, 직업 또는 직무. 직업이란 생계 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6개월 이상, 예를 들어서 종사하는 일을 말한다. 그러니까 3개월 이내에 내가 알바를 간단히 하고 말았어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직업이라고 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합니다. 학생, 미취학 아동, 그 다음에 무직 등. 그래서 꼭 이 상해보험 계약 후에는 알릴 사항 중에 직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자, 이 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계약 전 알릴 의무는 상법의 고지의 의무랑 같은 내용이고 법적인 효력이 있다. 그리고 그 보험회사는 고지의 의무 위반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해지하지 못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그러니까 고지의 의무의 위반을 안 날로부터는 1개월이고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그게 넘어가면 해지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3년 동안 청구 안 하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상법상에 나와 있는 이 조항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상해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알릴 의무는 또 말씀드리지만 직업입니다. 직업이 변경된 경우, 그만둔 경우, 바뀐 경우 이러한 경우들을 꼭 알려라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계약의 그 직업이 바뀌면 이제 위험도가 바뀌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자, 부가 설명에서 위험 변경에 따른 계약 변경 절차. 자, 위험 변경 사항을 통제하죠. 그러니까 직업이 예를 들어 사무직에서 판매자는 2급이니까 2급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그러면 위험 변경이 된 거죠. 그럼 계약자 피보험자의 계약 사항을 확인 후 청약. 이제 배서라는 거를 통해서 이제 배서도 새로운 계약을 청약하는 절차와 똑같습니다. 계약을 변경하고 그 내용을 보험사에서 심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승인이 났어요. 그럼 정상 금액이 나올 수 있겠죠. 1급이었는데 2급이면 보험료를 더 추가 납입을 해야 되겠죠. 급수가 변경돼서 위험도가 늘어나면 보험료를 더 내야 되는 거고요. 반대인 경우 내가 판매자에서 사무직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2급에서 1급으로 변경되니까 보험료가 환급이 발생하겠죠. 이런 절차를 밟기 때문에 꼭 직업의 변경은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특히 학생으로 되어 있다가 애들이 취업을 하거나 그런 경우에도 기존에 저희가 이제 DB손해보험 기계약 DB를 봤을 때 이미 애들은 성인이 돼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직업은 학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1급에서 1급으로 가면 상관이 없지만 급수가 변동에 따라서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이 계약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변경된 사항을 항상 고객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계약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약자와 항상 소통을 하면서 변경된 사항은 있는지
그리고 릴레이션십을 항상 갖고 가셔야 우리가 추가 계약의 기회도 나온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 17조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알릴 의무의 위반의 효과. 알릴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 자,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 손해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어떤 경우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중대한 과실로 제15조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미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뭐 병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지 않았을 때 이런 경우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업의 변경이 위험도가 변경됐을 때 고지하지 않았을 때. 자, 제1항 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다. 위에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 나오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니까 고지 의무를 했고 알릴 의무를 위반했고 직업이 변경돼도 고지를 안 했어요. 그런 경우에도 해지를 못하는 경우는, 자, 회사가 최초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했을 경우, 그 계약을, 그러니까 이 경우는 좀 애매하죠. 회사가 최초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이걸 인수해버렸어. 이거를 근데 어떻게 증명해야 될지는 저도 사실 이런 경우가 없어서 요거는 일단 우리가 흔히 있는 케이스는 아니니까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아까 나왔던 그 고지 의무를, 그러니까 처음부터 알 수도 있겠지만 중간에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보상 청구가 와서 실사를 나가보니까 이 사람이 하지 않은 질병이 나온 거죠. 그걸 안 날로부터 한 달이 지났거나 또는 1회 보험료를 받았을 때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경우, 자, 쉽게 얘기해서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 진단계약에 대해서는, 질병에 대해서는 1년이 지났을 때, 그리고 최초 계약을 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났을 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게 이제 3년이고요. 그리고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발생했으니까 여기서 딱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났거나 또는 제1 보험료를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도 해지를 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진단계약의 경우에는 질병에 대한은 1년이 지났을 경우, 그래서 우리가 3년이 지났을 때는 완전히 이 고지 의무 위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요 기억을 잘 하시고요.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 자료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4번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 서류에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진단 대신에 건강 진단서 등을 이제 제출했을 때에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했을 때도 해지를 못하는데,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서류하고 다르게 고지를 했을 때는 해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그러니까 거짓대로 이렇게 하면 돼 라고 권유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했을 때는 제35조 제1항에 따른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한테 지급합니다. 그리고 제1항의 제1호에 의한 계약 해지가 보험 지급 사유에 발생한 후에 이뤄진 경우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 증거가 있는 경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의 서명대로 알립니다. 그래서 이 밑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어떤 거냐면요. 보험금을 이제 지급하게 되게 되면 지급하고 그걸 이제 설계사에게 환수가 들어옵니다. 또는 그리고 이제 고객한테 청구가, 만약에 고객에 중대한 사실이 있다라고 하면은 위반 사항이 있다 그러면 이제 구상 청구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고지 의무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연관 사항이 없어. 예를 들어서 허리 디스크를 고지를 안 했는데 이분이 암이 걸렸어요. 이런 경우에는 보상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을 해지시키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허리를 고지를 안 했는데 허리가 아니라 목 디스크가 왔어요.
그런 경우에 같은 디스크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에 대한 연관 사항을 보겠죠. 그래서 제3의 의료기관에 가서 허리 디스크가 목 디스크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걸 판단하고 보험금을 지급할지 안 할지, 그리고 계약을 해지를 합니다. 그래서 고지의 의무를 했을 경우에는 대부분 위에 3년까지 가지 않는 경우, 3년까지 가는 경우는 청구를 안 한 경우 말고는 거의 없죠. 그리고 또 고객들이 대체적으로 3년을 버티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약을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몰랐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한 항상 고지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지 의무는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인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이거를 가장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계약 전 알릴 의무 그거를 출력해서 갖고 다니시면서 고객한테 꼼꼼히 체크를 받으셔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긴다. 그리고 또 고객들한테 절대 권하지 마세요. 이거 3년이 지나면 괜찮습니다. 라고 권하시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고객들은 모른다, 못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계약전 알릴 의무가 가장 중요한데 이거는 상법에 나와 있는 고지 의무분하고 동일한 거다. 법적인 효력이 있고 회사는 이 사실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지를 할 수 있는데 그게 넘어가면 해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활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는 꼭 지켜야 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알릴 의무 중에서 중요한 거는 상해보험에서 계약자의 직업이 피보험자의 직업이 바뀌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이야기를 하고요. 만약에 고지 의무에 위반이 됐다 할 경우에는 보험사는 100% 해지를 하고 또 연관성이 없을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만 해지를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한테 환수와 모든 것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은 문제가 생기지 않게 고지 의무, 알릴 의무 정확히 지켜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